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202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공통문항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긴장되게 시험 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굳이 총평을 해보자면 의외성이 있는 어떤 상황들 몇 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보편적인 그냥 난이도 측정을 해보면 평이했습니다. 선택 문항들도 무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의외성이 있다는 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핵심은 의외성의 어떤 상황, 낯선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찌 행동해야 되느냐, 여전히 그때도 관찰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찾아보고 그 방법에 내가 정확히 부합하는 해결책들을 갖출 것이냐, 이걸 여러분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뤄볼 문제는 6개인데요 14, 15, 22번 어쨌든 최고난도 문제, 10번, 12번, 20번 어렵지는 않았으나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을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이 중 15번이 아마 이번 시험에 가장 주된 이슈가 될 건데 저걸 어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친구는 3분 만에 끝나고 어떤 친구는 15분 만에 끝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진포를 가진 문제가 되는데 저기를 관통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10번, 12번, 20번에도 여러분이 염두에 될 중요한 몇 개의 사항들이 있으니까 같이 풀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문항들은 그냥 다 평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만 더 꼽자면 21번 작년 6평도 그렇고 이번 6평도 그렇고 수 1, 제1단원 지수로그 단원에 여러분의 망각의 여부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주기적인 반복, 망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10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요. 4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내 머릿속에 원주각 따위가 염두에 두어질 수 있습니다. AB가 3이고 BC가 2이며 CAB각의 코사인이 8분의 7로 주어졌으니까 우린 누구나 최초의 출발은 A부터 C까지의 이 거리를 측정하면서 출발할 겁니다. 세타에 관한 코사인 정리를 쓰면 X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 X의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그럼 X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테고 그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X값이 4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다 했을 거니까, 그리고 거기까지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아요. 저게 지금 4인 상태에서 M이란 놈이 AC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가 2일 테고 이런 길이마저도 2인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놓고 생각했더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BM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놈 BM이란 요 길이를 구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정상적으로 하면 2가 주어지고 3이 주어지고 사이각의 코사인이 주어졌으니까 물론 코사인적 정리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친구들인 경우는 얘가 워낙에 중점이기 때문에 중선 정리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걸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에서 M까지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계산되어 나올 겁니다. 역시나 그 계산 과정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 생략하고 요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질문의 요지는 D하고 M하고 D를 이은 이 선분의 길이를 찾으랍니다. 저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여러 원칙들에 따르면 여하튼 저놈이 포함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그 삼각형 안에서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 따위를 적용시킨다.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얘를 연결한 다음 뭔가를 막 생각할 텐데 황당하게도 말이죠, 이 길이 하고 이 길이 하고 이게 다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 내부에서 교차하는 3분이 만들어내는 그 정리 있죠. 그러니까 요런 길이 하고 요런 길이 곱하면 요런 길이 하고 요런 길이 곱한 거랑 서로 같습니다 해서 MD의 길이는 그냥 2 곱하기 2인 4를 요런 길이 루트 2분의 루트 5로 나눴습니다 해서 이 결과로 정답을 찾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이 문제를 출제자들한테 유감을 표명하는데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요소까지 더 확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왜 얘네들이 곱하기랑 얘네들이 곱하기가 같아지느냐? 이걸 알아내면 끝인데, 진짜로 여기를 여요 있는 순간, 여기 보이는 나비 넥타이는 완전히 서로 닮았습니다. 닮은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맞꼭지각이니까. 그리고 이 별하고 이 별도 같습니다. 원주각이니까. 동일한 맥락대로 여기 지금 동그라미 해볼 텐데 이 각마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닮았고 닮음의 대응변이 얘랑 얘인데 얘랑 얘도 대응변입니다. 그러니까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해서 끝이다 이 말이죠. 그치? 이해가시죠? 반면에 말이죠. 정말 이 도형의 원리를 끝까지 간파하려는 친구는 거기가 2고 여기 2니까 요 동그라미 각이 사실은 이 각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마자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의 모습이 될 것이고 이 각 하나를 알파로 두면 이등변이니까 수렴화를 내려 그어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내려 그으면 이런 길이 1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는 코사인 요각 알파의 역수다 해서 그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친구에게 약간의 손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정리. 원이 주어지고 교차하는 3분이 주어질 때 다른 거 다 빼고 연결하고 연결한 이 나비넥타이 도형이 원주각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닮았다는 점 어쨌건 기회에 확인해 두시고 저런 도형의 상태에 직면해서 달리 헤매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했습니다. 지나갑니다. 12번 갑니다. 등차수열입니다. 그죠? 부호를 따지렵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합을 찾으렵니다. 한성만의 방법에서도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주제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너는 직선을 그릴 줄 아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등차수라는 것은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에 의해서 표현하면 가장 멋있게 이 사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차가 3이니까요. 기울기가 3인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선명하게 5번째 항은 음수임이 자명하고 7째 항은 양수여야 된다는 사실이 요 가번 조건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그려내기만 하면 여기 해석이 매우 쉬워져요. 다음 이걸 봤더니 시그마가 6가지랑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넘겨 빼는 것이 기본 원칙이겠죠. 그죠? 넘겨서 뺐더니 얘랑 얘랑 중복되는 항들이 막 생기면서 그냥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서 생존자는 누구냐? 절대값 A7, 절대값 A9, 절대값 A11 일 것이고 여기서의 생존자 빼기가 될 텐데 절대값 A2, 절대값 A4, 절대값 A6 요렇게가 생존돼서 8번째 항, 10번째 항, 12번째 항은 피차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이 산수를 거쳐서 이 결과로 6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요와 같은 방정식을 풀면 끝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저 직선을 그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7번째 항은 양수임이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7번째 항 이후의 모든 항들은 그냥 다 절대값이 없는 째로 산수하면 됩니다 해서 저 윗줄에 있는 여러분 3마리 전체는 9번째 항의 세배가 되지, 그지? 등차 중항이니까
그래서 3 곱하기 하시고 9번째란 말은 7번째 기준 32번 더한 거니까 첫째 항에 연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이는 7번째 항을 그냥 알파라고 가정하게 되면 9번째란 말은 알파에서 32번 6을 더했습니다 해서 요만큼이 바로 저 윗줄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답도 알파에다가 공차 3을 3번 더하면 이게 원하는 정답일 테니까 알파 더하기 9를 찾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수 쪽을 탐색하는 게 관건인데 얘를 찾다 보니까 둘째 항이 음수인 건 자명하고 넷째 항이 음수인 것도 자명한데 여섯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때는 두 가지로 나눠 풀면 그만입니다. 여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어차피 7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니까 3을 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상황 1번 뭐라고? 여섯 번째 항인 알파 빼기 3이 음수가 되는 장면. 이 상황이 오게 되면 여기서 했던 이 계산 전부가 아랫줄 자체도 너도 음수, 너도 음수, 너도 음수일 테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A2, A4, A6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자마자 얘가 중앙인 거니까 그러면 그냥 3배인 거니까 3 하시고 네 번째란 말은 7번째 기준 30 빼기를 3번 찾아 빼는 거지, 그치? 3칸이니까 3, 3은 9. 그러면 이 산수 결과로 6입니다를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6알파 빼기 9인가요? 3, 9, 27, 3, 6, 18 빼기 9로 이게 6이 된 거니까 결국 알파 값 자체가 아마 15, 6분의 15 2분의 5 요렇게 생겨먹은 요 값을 말하게 되고 진짜로 그 값이 3보다 작으니까 빙고 이걸 찾아서 대입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상황 A6 즉 여섯 번째 항인 알파 빼기 3이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틀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이 되면 오직 바뀌는 것이 여기가 양수였으니까 빼기인 채로 머물러요. 그 산수를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핵심은 등차 수열의 부호를 논하거나 절대값들의 합에 대해서 논할 때 항상 직선을 그려서 어디가 경계인지를 찾고 확실하게 정해지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만큼 더하면서 오른쪽 빼면서 왼쪽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12번 문제의 가장 훌륭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12번하고 이따가 풀게 될 15번하고 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핵심은 어떻게 형상화해 나갈 것인가, 요게 관건입니다. 됐죠?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fx가 말이죠. 초청계수가 2인 2차 함수입니다. gx라는 함수를 정의하기를 절대값 ft에다가 x로부터 x 더하기 1까지 정적분한 값을 생각하고 그놈이 1하고 4에서 극소가 될 때를 찾으랍니다.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할 텐데요. 1번 방법은 미적분의 입장에서 정상적 풀이를 해볼 테고 2번인 경우는 저게 2차 함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직관적인 방식에 따라서도 풀어보겠습니다. 1번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현재 교육과정상 수학 2만으로 미적분이 끝나는 친구들한테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미 처리가 됐겠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상 약간의 논쟁점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극대극소를 논하자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는 x고 여기는 x 더하기 1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꼴의 미분을 현재 교육과정이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뭐 그런 것 가지고 윗끝 대입하고 아랫끝 대입해서 빼지. f가라고요? x 더하기 1에서 절대값 fx를 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놈의 부호 변화를 생각하고 부호 변화가 음해상으로 바뀌는 순간이 1일 때 하고 4일 때 2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놈 그래프를 그린 후 요놈 그래프를 그려서 둘 간의 교차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그냥 무지막지하게 풀면 결국 이런 얘기거든. 1을 넣든 4를 넣든 제로야.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 F2하고 절대값 F1이 같고 절대값 F5하고 절대값 F4가 지금 같다는 말인데, 이차 함수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반드시 절대값으로 꺾인 형태의 이 형상이 이렇게 뒤집힌 모습이 필연적이고, 그때 1하고 2를 대입한 거랑 4, 5를 대입한 게 서로 같다는 말인데, 이차 함수가 가진 이 점대칭성이 입각하면 이들 간의 간격이 1이고 이들 간의 간격이 1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그들의 함수값은 사실은 몽땅 다 같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1이란 말이고 여기는 2란 말이고 여기는 4란 말이고 여기는 5란 말인데, 그 대칭성에 따르면 당연히 여기 좌표는 3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원래 fx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고, 당연히 요 윗줄에서 생겨먹은 이 함수값을 k라고 가정한다면 얘를 끊어 내려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k가 되지. 그렇다면 그냥 간단한 인수분해식을 따라서 fx라는 녀석이 2에서도 4에서도 교점이 생겼고 최초항수 2니까 이거로 x 빼기 2, x 빼기 4 빼기 k, 네, 취할 정도지. fx는 지금 요 파랗게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을 고려하게 되면 그들의 위치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k가 돼서 이렇게 나올 테고, 그놈의 f1 요놈이 k입니다. 처리하면 k 값이 확정되고 f0가 그냥 결정됩니다. 되시죠? 제 1번 방법에 진짜로 미분을 해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미적분 선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리에 이차 함수가 아니고 다종다기인 함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때마다마다 요 미분식을 거쳐서 교차점들을 찾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심지어는 저러자마자 실은 이렇게도 내가 그려낼 수 있어야 되죠. 현재 그려진 이 절대값 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밀게 되면 그 민 함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교차되고 다시 교차되고 이렇게 그려진 이런 구조가 되면 1에서 음으로부터 양으로 바뀌는 부호변화, 4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부호변화가 포착될 것이고, 네, 그거에 의해서 이 말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이차 함수가 가진 아주 절묘한 특성 때문에 절대값 fx라는 놈을 샥 그리고 나면 이게 완전히 좌우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간격이 1만큼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란 말은 제일 작게 넓이를 찾은 말이고, 그 말은 1만큼 간격을 대략 이렇게 잡으면 여기 1, 여기 2가 되게끔 이렇게 잡으면 요 곡선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이 넓이가 최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방식대로 4, 5도 그러려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좌우대칭이니까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 4, 여기 5 이렇게 잡으면 역시나 그 넓이가 제일 작겠지 라고 하고, 그 순간 그대로 찍으면 주어진 함수가 확정됩니다. 물론 이때도 어쨌든 이 3이 함수 전체의 대칭 위치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 지금 뭐 한 거죠? 그냥 퍼즐 놀이 한 건가? 20번 문제 치고 약간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완성도를 노라고 지랄이야. 그냥 풀면 되지.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함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죠? 어찌 생겨먹든 어떤 함수가 나오든 극대극소의 판정이라는 것은 미분해서 두 그래프 간의 관계를 논하는 한 덩어리 함수가 나타난다면 그놈의 부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기본이고, 요 1번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방법은 사실은 아마도 수능에 나오면 출제 범위에서 탈락할 겁니다.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찍을 것을 충분히 사전에 스크린된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고난도 14, 15, 22번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자, 1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문제 중에는요. 여러분 보고 어떤 정보를 줄 때 정보의 처리 절차, 순서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년 수능시험 문제도 이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가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이 아주 중요하고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첫 문장에 따르면 fx라는 함수는 연속이라고만 했을 뿐 도대체가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물음표의 함수입니다. 근데 gx를 가보니까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합니다. 여하튼 미정항이 몇 개 숨어 있긴 하지만 다항함수로서 미분강함수라는 정보가 몽땅 다 주어져 있습니다. gx는 아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렇다면 반드시 정보의 기본 처리는 g로 f를 표현함에 있습니다. fx라는 녀석을 g로 표현하자 입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근데 그 밑에 줄을 봤더니 g를 f로 표현해 놓은 이런 식이 있어요. 출제자 이런 거지, 그지? 응? 이런 말을 줬는데 이렇게 주고 애들이 어쩌나 관찰해 본다 입니다. 얄미운 출제자. 네, 이런 얄미운 출제자를 거꾸로 혼내줄 수 있는 방법. 아는 것으로 모르는 걸 표현하러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fx는 할 거니까 당장 양변을 그대로 미분하면은 여기 등호는 물음표인 상태인데 여기 몽땅 다 미분되면서 그냥 모습 그대로 여기 fx가 되고 여기 fx가 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상태로 놓고 g'x는 최고차함수가 3인 2차 함수가 되는데 그놈도 연속이니까 f0는 제로다 해서 기억번이 옳다고 체크한 친구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을 더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 표현을 뒤집어서 fx를 써보기로 합니다. 그 fx는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하게 x가 음인 순간이 되면 이게 빼기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g'의 x가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그때는 그대로 g'x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gx가 아니고 g'x를 가지고 논하는 거니까 내려와서 너 둘은 그냥 다 지워버려. 최고차함수 3인 2차 함수로 최고차 3인 2차 함수로 이렇게 미리 표현해버리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그 함수하고 그 함수는 완전히 같은 함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때 이 함수는 연속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f0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리미트 하시고 x가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랑 리미트 하시고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이랑 주어진 그 식을 넣어서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잠시 선생님 너무 서둘렀나요? 네, 여기를 그냥 gx로 그냥 더 볼게요. 일단 g'x 좋아, g'x 빼기 여기 g'x.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g' 제로는 제로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극한이 제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부호가 반대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 등호를 넣을 수 있고 기억번이 참인 것은 자명할 것이고 그런 순간에 gx라는 놈은 2차함수, 최고차함수 3인 2차함수인데 그 2차함수에 0을 대입해서 0이 된 거니까 상수항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kx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음수 구간에서도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3x의 제곱에 더하기 kx라는 이런 식을 확정적으로 써낼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fx라는 함수를 구체적인 함수 두 개로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기억번이 참여는 자명하고 니은번 판단으로 가는데 니은번 판단 뭐라고? fx에 극대가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저걸 그려보면 끝이다 말이지. 그치? 그때 어쨌든 그러면 x로 인수를 될 테니까 원점이라는 것은 자명한데 k라는 미정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k라는 놈은 아직 몰라, 그지? 그러니까 k가 만약 0인 순간이 있을 텐데 k가 0이 돼서 이게 그냥 확 죽어버리면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3x의 제곱을 그리고 왼쪽에서는 뭐라고?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 함수가 있었는데 오른쪽은 그냥 그리고 왼쪽은 뒤집어 달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네, 극점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해서 이 판단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이제 디귿번으로 가는데요. F2를 대입해서 2하고 4 사이에 있답니다. 이처럼 함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를 대입함에 다름이 아닙니다. 2를 그냥 집어넣었더니 3 더하기 K가 되고 3 더하기 K가 2하고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럼 저런 전제하에 그놈 fx하고 x가 같다는 방정식을 풀어보라거든. 이때 이 함수를 그리고 이 함수를 그리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x란 놈이 여기다 다 인수로 된 상태니까 필연적으로 x 이퀄 0라는 근 하나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남겨진 f에서 x 인수를 다 털어버린 이런 함수 있지.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하시고 3x 더하기 k라는 1차 함수하고 0보다 큰 하튼 범위에서는 3x 더하기 k라는 그냥 두 직선 조각하고 x가 같다는 방정식을 풀어서 이 범위에서 어찌 되는지 x라는 x가 약분된 거예요. 그죠? 1.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런 fx하고 x가 같다는 방정식을 풀 건데 여기도 x가 인수로 있으니까 x 촥촥촥 다 약분시켜버리면 여기서는 1만 남을 테고 여기서는 3x 더하기 k가 남을 테고 여기는 빼기 오라고 해서 3x 더하기 k가 남을 테니까 요 방정식의 근을 찾아서 추가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할 것은 이거 다 지워버립니다. 요 놈을 그리면 끝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좌표평면 하나를 살짝 잡으면 요 놈 y절편이 k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잖아. 그죠? 얘는 뭐지? 그냥 뒤집은 것에 지나지 않아. 그지? 근데 그 k란 자식이 어떤 범위에 있다고?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1이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자연스럽게 k가 여기 찍히든 여기든 어디 찍히든 기울기가 그냥 3인 직선을 찾아 그리란 말이잖아. 그지? 그런 걸 그렸더니 예를 들어 k가 이런 데 찍혔다 쳐요.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직선 하나가 이렇게 뻗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x축에 대칭시켜 그리려니까 저걸 대칭시킨 이런 형태의 직선 하나가 또 등장할 거야. 됐죠, 여러분? 이래 놓고 범위에 따라서 0의 오른쪽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을 따라서 가시고 0의 왼쪽은 그걸 x축에 대칭시켜 뒤집은 요 놈을 따라가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그 점의 위치가 이 사이에만 놓이면 오른쪽에도 교점이 y = 1과의 교점이 하나, 왼쪽에도 하나가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총 요거까지 포함하면 실근 3개입니다 해서 디귿번이 옳습니다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되시죠? 네. 어쨌든 공통 인수들이 포착될 때마다 그걸 약분시켜버리고 차수를 낮춰서 방정식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공략하는 방식이다. 다시 한번 정리요. 14번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모르는 함수가 있어요? 아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모르는 함수를 아는 함수의 체계대로 표현하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간단한 문제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했습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우선 첫 모습은 여러분 많이 본 모습이에요. 그죠?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an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열할 때도 수를 일일이 나열할 건지 적절한 그림으로
이들의 나열되는 상태를 표현할 건지 이 방식에 따라서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풀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풀이를 여러분한테 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가 어떤 정해진 숫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정한 수를 더하고 일정한 수를 빼는 거니까 얘는 등차적이고 얘는 얘도 등차적이고 얘도 등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어떤 궤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수를 하다 보면 자꾸 눈앞에 보이는 숫자의 계산에 너무 연연하기 때문에 자꾸 혼미해지는데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없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주어진 사태를 펴내보면 훨씬 내 눈에 폭넓은 범위가 다 간파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훨씬 더 효과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A1이 0이고 22번 장마저도 0이 됩니다. 0에서 출발을 해서 0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X축을 딱 잡아놓고 첫째 항이 0이니까 여기 점을 찍어서 A1이 0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면서 22번째 항도 0이 되게끔 하는 어떤 경로를 추적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그때 요놈하고 요놈을 살펴봤더니 이만큼은 더할 테고 이만큼은 뺄 건데 이게 역수꼴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죠? 해서 미리 잠깐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K의 K 플러스 1분의 K가 더해지는 게 저 위쪽 식이요. K의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이 빼지는 게 아래쪽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절묘한 것은 0에서 출발을 해서 더하거나 뺄 거잖아. 그죠? 그럼 사실은 통분의 계산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0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에서 출발했으니까 나열을 하나가다 보면 사실은 0이었던 놈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만큼 더했다가 이만큼 뺐다가 이만큼 더했다가 이만큼 뺐다 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분을 했다 쳐. 그럼 같은 분모가 돼 있으니까 분자 부분에 있는 요 산수만 해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도착한 곳이 빵이기 때문에 분수 계산을 몽땅 다 해나가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 계산의 결과는 K에 K 플러스 1이라는 놈을 공통인수로 삼아서 이 통분해서 분모 삼고 분자에서 최초에는 K를 더했다가 K 플러스 1을 뺐다가 K를 더했다가 뭐 이런 산수들이 쭉 진행될 거란 말이지. 그치? 어디서 대주고 어디서 빼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하튼 통분된 그 산수를 거치면 주어진 항들은 항상 이런 꼴의 모습이고 나는 특별히 얘가 0인 순간을 찾고 싶다 이거야. 그럼 분모는 절대로 0일 수가 없잖아. 그럼 분자의 계산 결과로 0이 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교육과정으로 논하면 초등학교 분수 계산에 해당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분모의 항을 잠시 무시하고 분자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0 이하니까 K를 더하라. K를 더하라. K를 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둘째 항은 K입니다. 저건 양수니까 이제는 K 플러스 1만큼을 빼립니다. 그럼 당연히 내려와서 마이너스 1 값이 기록될 거고 이게 지금 세 번째 항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1. 다음 다시 너는 음수니까 K만큼 더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여기에 K 빼기 1이 나와. 이게 네 번째 항.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겠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다 보이잖아. 그지? K 플러스 1만큼을 또 뺐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겠구나.
그랬다가 다시 K만큼 더했으니까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5번장, 5번장, 6번장, 6번장, K 빼기 이런 식으로 주어진 수열을 눈앞에 형상을 시켰더니 보이지? 이렇게 가는 꿈틀대면서 가는 진동하는 어떤 수들의 나열을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래서 22번 장까지 가볼 건데 문제는 K의 값이 결정되는 방식에 따르면 얘가 당장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얘가 0일 수도 있어 등등등 해. 그렇다면 언제 처음 0이 될 거냐인데 중간 어디 가다가 0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0이 한번 나타나면은 그게 곧 이 위치하고 완전히 같은 상태일 테니까 주어진 저 배열을 완전히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주기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최초로 0이 되는 그 장면 어디냐, 얘를 찾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지금 저기 표현된 그 모습대로 요 파란색 꼭지점, 빨간색 이 점들이 주르륵 이어져 내려와서 X축과 만나는 이 장면을 찾으면 끝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다음번 그 별표 지점까지 갈 때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는 1칸,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째로 내려갔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K만큼을 떨어져 내려가려니까 요 위치가 얼마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K, 2K배를 왔다 말이지. 다시 2분의 1만큼 온 거잖아요, 그지? 1만큼 올 때 2만큼씩이니까 K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2K만큼 와 이 말이지. 그래서 2K 플러스 2번째 항이야말로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 내려가다 보면 그 항이 제로가 되는 항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최종 결론 A의 2K 플러스 2가 제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첫 번장으로부터 2K 플러스 2번 장까지 오는 동안 간격은 2K 플러스 1만큼 온 거니까 지금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주기가 2K 플러스 1만큼 생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지? 2K 플러스 1칸 간격으로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물으면 22번장이 제로가 그러는데 첫째 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요 주기가 몇 번인가 반복돼서 21칸을 기록해 주기만 하면 정답이 나요. 됐지?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2K 플러스 1칸 온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곱하기 2, 곱하기 3, 땡땡땡 해서 21칸 건너가면 거기가 지금 제로다 말이지. 그럼 최종적으로 무슨 말이냐? 얘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21이 만들어진 거니까 너가 21의 약수구나. 21의 약수는 1도 있고 3도 있고 7도 있고 21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 K가 자연수니까 이럴 수는 없고 3이 되는 순간 K의 값은 1이면 되고 7이 되면 3, 21이 되면 10. 그 결과로 찾아낸 값을 모두 찾아 더하면 14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됐죠? 다시 한번 해요. 더하고 뺀다. 어떤 값을 결정되어 있는 값을 찾아서 더하고 뺀다. 주어진 상황을 적절한 그림의 체계대로 묘사를 해봤더니 최후의 간단한 약배수 문제로 귀결돼서 정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했던 거 하고 이 풀이하고 반드시 비교해 주시고 좀 전 12번 문제하고 맥락이 비슷하다는 점, 수열이 나타났을 때 뭔가 전형적인 상태의 표현이 아닐 때는 항상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다 이런 태도를 현재 나가면
네, 조금씩 더 변해간 여러 문제를 만나도 이걸 돌파하는, 이걸 관통하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완전히 장악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을 마쳤고요. 이번엔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최고난도 문제입니다. 그죠? 최고난도 문제 앞에 서면 갖춰야 될 마인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 주눅 들지 말 것. 2. 여유롭게 읽고 의미를 빠질 것. 여러분에게 22번에 할당된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5분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차근차근 볼 것. 박스 안에 가봤더니 출제자가 외칩니다. 두렵지 않아? 네, 이럴 때마다 개뿔 이렇게 하면서 용기 있게 가는 자, 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다기보다는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네, 주눅 들기 시작하면은 그냥 끝입니다. 도전. 차근차근입니다. A가 양수랍니다. B는 3보다 크답니다. 왜 3보다 크다 했을까? 이런데 밑줄을 살짝 거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A가 양수라는 조건도 잊으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근데 그냥 단순한 양수가 아니고 범위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점은 꼭 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fx는 최고차함수가 1인 2차 함수가 되고, 이때 여기서 유혹할 수 있는데, 야, 1차 함수하고 상수항만 쓰면 되지 않겠냐 해서 얘를 px 더하기 q 따위로 쓰기 시작하면, 그걸 집어넣기 시작하면, 네, 하염없는 문자 폭탄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기 미정계수 2개가 있고요, A, B 2개가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어떤 조건식을 찾아야만 정답에 이릅니다. 이해하시죠? 미지수가 4개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봤는데 gx를 가봤더니 음수 범위에서 이런 식이, 양수 범위에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어쨌든 눈에 요 놈은 여기는 3하고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제로입니다. 그 다음 양수 범위로 갔는데 여기 또 x 더하기 a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x도 양수고 a도 양수이니 이 부분은 그냥 양수가 될 겁니다. 됐죠? 남겨진 녀석이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도 2차 함수인데 그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평행 이동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의 평행 이동이 벌어지는데 그 b가 3보다 크게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그지?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 오른쪽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나올 것이고, y축 기준 왼쪽에서는 fx 자신이고, 오른쪽을 그릴 때는 평행 이동된 녀석만 뜯어 그려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gx를 만들면 가벼운 조건, 연속 조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식식 하나를 말하겠죠. 0에서 연속일 테니까 윗줄에 0을 대입해서 3배에 f0가 아랫줄에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f의 마이너스 b입니다 해서 제 1번식을 찾았습니다. 밑줄을 걸었습니다. 다시입니다. 우리는 총 4개의 어떤 조건들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근차근 여유롭게 정리하고 밑줄을 긋고 차후에는 요약 정리하는 데가 필요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으로 갔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극한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을 알려줬는데 마이너스 3하고 6하고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인데 하필이면 거기에 뿐이라는 한정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말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t가 마이너스 3일 때하고 6일 때는 여러분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마디가 더 있단 말이지. t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그때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할 때 하고 존재하지 않을 때 하고 나눠 풀어보란 말이거든. 이해가시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부분을 해석했을 때 t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 아니고 6도 아닌 상태가 되면 저놈의 극한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해하죠? t란 녀석이 마이너스 3, 6일 때는 저 극한이 존재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상황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고 둘을 가려서 읽어봐라는 뜻이에요. 됐죠? 도전. 그렇다면 어쨌건 분모는 0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극한을 논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꼴 판단부터 하는데 분모 0으로 가요? 분자로 갔더니 여긴 G에 마이너스 3인데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제로이기 때문에 0으로 가요. 요놈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를 지워버리면 근호 속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GT가 되고 빼기 GT의 절대값이니까 또 죽어버려. 그지? 0분의 0 꼴까지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는 분모가 지금 2차 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급판단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변형이 불가피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우선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리미트 하시고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요. 분자 분모에 여기 더하기 값을 살짝 곱해버리면 분자가 제곱의 차가 되면서 절대값의 GT로 바뀔 것이고 분모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루트 속에 gx의 절대값 더하기 gt란 놈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gt 이렇게 생겨먹은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변형을 거친 후에 gt 자리에는 gx다. gx입니다. gx. 그 gx 자리에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극한을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극한만 보기 때문에 음수적 구간에 있는 함수 얘를 갖다가 그대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되죠? 해서 이걸 살짝 지우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절대값 x 플러스 3의 fx 요렇게 식을 그대로 써봤습니다. 됐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자의 x 더하기 3이라는 놈하고 분모의 x 더하기 3이라는 놈은 어차피 동일 인수고 제곱이라는 녀석은 어차피 또 절대값 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몽땅 한 대 모아서 요 부분의 식의 모습을 절대값 속에서 얘를 속에 집어넣어 약분시켜버리면 x 플러스 3분의 fx입니다라고 요렇게 요약하고 거기에 요놈이 분모로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기를 아예 다 고쳐 써버려, 그지? 슉 지우고 그 모습대로 절대값에 x 플러스 3 분의 fx에 곱하기 이렇게. 자, 그렇게 식을 다 변형하고 났더니 요 분모가 분석돼야 됩니다. x가 지금 마이너스 3으로 가면요 얘는 분명히 0으로 갑니다. 요놈 루트 속의 제곱이고 요놈 같은 모습이니까 요놈이 수렴되어 가는 곳은 2배 하시고 절대값 속에 gt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얘가 0이냐 마냐에 따라서 사태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지? 주의할 점은 여기 있는 gt라는 자식이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이 변수는 x니까 그 변수 x하고는 다른 어떤 수치가 될 텐데 얘가 0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아예 요 분모에 또 0으로 한 녀석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인 경우는 지금 식으로부터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오면 사실 근원의 식으로 돌아갔을 때 얘도 없는 거고 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우를 나눠볼 때 얘가 0이 아닌 순간은 이 변형식이 타당한데 GT란 녀석이 특별히 0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때는 이 식으로 논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돌아가서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지워버려서 결국 남은 리미트 하시고 x라는 놈이 마이너스 3을 향해 가는 x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루트 속에
절대값 속에 gx, 즉 x 플러스 3의 fx라는 이런 꼴의 식을 분석해야만 주어진 저 극한에 대해서 타당하게 분석한 것과 같다. 됐죠?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유리화해서 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0일 때냐 0이 아닐 때 0일 때냐 0이 아닐 때냐로 나눠 풀어야만 주어진 극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살짝 지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극한이 존재치 않는 경우를 찾아보면 t로는 -3하고 6분이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존재할 때랑 존재하지 않을 때로 나눠 풀어야 되는데 이 경우로 딱 올라가서 여기를 분석하다 보니까 gt라는 자식이 0이지 않다는 이 조건이 붙으면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극한만 존재하면 끝입니다. 되시죠? 다음 gt가 특별히 0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주어진 극한식은 이렇게 요약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건 지금 제곱이고 이건 1차인데 얘는 2차인데 그럼 곱하면 3차인데 근호속이 3차니까 차수가 분모가 더 커버려. 그지? 이 극한은 절대로 존재치 않아요. 드디어 저 말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좀 의구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모를 근호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여러분 4차가 될 거니까 눈에 선명히 보는 것처럼 얘는 4차고 얘는 3차니까 무조건 무한대를 향해서 발산하는 꼴의 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존재치 않는 그 경우를 분석해서 우리는 gt가 0이 되는 순간이 오면 절대로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3하고 6이란 말은 결국 요 순간을 말하고 있었구나라고 해석하게 됐습니다. 최종 결론 gt가 0이 되는 경우란 t가 -3하고 6일 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방정식의 근은 요것뿐입니다라는 첫 번째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서 너는 반드시 이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저기 존재할 조건을 찾아봤더니 너는 지금 0으로 안 가는 거니까 너는 그냥 어떤 값에 수렴된 상태고 여러분의 극한이 존재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반드시 분자해도 얘랑 약분돼 사라질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f에 -3을 대입해서 반드시 제로가 돼야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를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 하나랑 남겨진 또 하나의 인수 x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 이 극한은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한 건데 1번 해석 gt가 0일 때 2번 해석 gt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니면 변형을 시도해야 되고 0일 때는 변형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은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걸 제한 나머지 모든 경우는 반드시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너의 극한이 있어야 돼. 그지? 해서 이렇게까지 최종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소요된 시간이 대략 한 7, 8분쯤 돼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스텝 2로 넘어가는데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저기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다시 요약하고 정돈을 해봐야 된답니다. 되시겠죠? 도전. 돌아갑니다. 우선 얘를 옮겨서 써보겠습니다. fx라는 그 함수는 반드시 x 플러스 3이란 인수를 가졌고 또 하나의 인수가 어쩌는지 아직은 몰라요. 다음 요걸 옮겨봐 보겠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저 gx t는 어차피 x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gx 이퀄 0라는 방정식을 풀면은 반드시 그놈의 실근이 -3하고 6하고 뿐이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스텝 2를 거치면 정답이 나타나겠습니다. 됐죠? 스텝 1의 내용들은 모조리 다 지우겠습니다. 나노 플러스 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자, 22번 같은 문제들이 까다로운 이유는 어쨌든 나는 집중해서 뭔가를 막 쫙 풀어나가고 있는데
딱 끝나주잖아요. 그럼 답이 딱 나오면 끝인데, 스텝 2를 또 하래. 네, 옮겨와서 요약 정리를 하는 동안에 까먹었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B는 3보다 컸는데 왼쪽 구간의 seal fx에 대해서 오른쪽 구간은 평행 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fx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얘를 그냥 막 집어넣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잠깐 참으시고, 이건 어차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집중해보려 해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얘를 그리면 x축과의 교점은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3, 오른쪽에서는 6분이란 말이지. 그럼 사실은 구간을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놨으니까 다시 읽어보면 왼쪽에 가서 너가 제로일 때는 마이너스 3 뿐이다 이 말이지. 이해가죠? 오른쪽에 가서 너가 제로일 때 이 실근은 6 뿐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 뿐이란 말을 계속 사용한 자는 쉬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됐어, 그지? fx라는 놈이 들어갈 것은 여러분 다 보이는 것이고, 여기 보면 x 플러스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실근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돼. 됐지? 그 다음 얘마저도 거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그것도 빼기 3이니까 그것도 인정돼. 그럼 알파야 너 뭐냐라는 이런 의심이 하나 생긴단 말이지. 이해가죠? 다음 양수축분에 갔더니 얘는 이미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이퀄 제로 하면 빼기 a가 되는데 a가 양수니까 요놈 이퀄 제로가 되는 x좌표는 이 범위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무의미해요.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요놈하고 요놈하고 얘만 G있게 보시면 된다는 말이지. 해서 말이지, 얘를 그냥 다 치워버렸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 상태고, 그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빼기 3은 얘 때문에 만족된 상태고, 빼기 a는 얘 때문에 그 범위 없으니까 이미 또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만 풀면 되네. 근데 결국 2차 함수를 해석하는 주제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2차 함수를 잠깐 그려나가면서 생각할 텐데, 이렇게 됐어, 그지? 도전이야. 그럼 이 말이잖아. 얘를 그대로 그 자리에 넣었어. 그럼 fx 이퀄 제로가 된다는 그 방정식의 실근은 원래 빼기 3하고 알파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음수 쪽 범위에서는 절대로 얘 제외하고는 없다는 말인 거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야, 그지? 알파란 녀석이 마이너스 3인 경우도 있고, 알파라는 그 녀석이 이 범위 밖으로 빠져나가서 0보다 크나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당신은 1번부터 할래요? 2번부터 할래요?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돼. 언제나 그럴 때마다 쉬운 쪽부터 하는 겁니다. 해서 1번, 즉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주어진 저 함수 자체가 x 플러스 3의 제곱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3,0를 꼭지점으로 삼은 아르볼록인 포물선잇을 그려지면서 왼쪽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실근 하나만 딱 존재하게 됩니다. 됐죠? 그렇다면 오른쪽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놈을 x축방으로 b만큼 평이동시켰는데 얘를 b만큼 평이동시키면 이곳 어딘가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b라는 위치로 꼭지점 이동된 채로 요렇게 그려지겠지. b가 3보다 크다는 말의 뜻이 너에서 평이동시키면 양수 어딘가에 찍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음수 쪽에서는 빼기 3뿐이고 양수 오른쪽에서는 6분이란 이 말이 하나하나에서 딱딱 들어맞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의 값이 6이 되면 주어진 조건을 몽땅 다 만족시키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b는 9였다 이 말이지, 그치? 요걸 찾았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 순간이라는 것도 알아냈고, 그럼 이제 fx가 완성됐고, 요 연속 조건에다가 집어넣으면 a 값이 결정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긴 다 세팅이 끝난 거야, 그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건 그냥 버리고 답을 쫙 내려서 시험은 끝내고. 됐죠? 그러면 어쨌든 최선의 풀이가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만일에 얘가 0 이상이 되면은 fx 함수를 그릴 적에 마이너스 3,0를 지날 것이고 0 이상 어딘가에 알파를 찾아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이 될 것이고, 그때 f의 x 빼기 b라고 하는 오른쪽 함수를 그릴 때 얘도 어쨌든 b만큼 평이동 가면 양수 쪽 어딘가를 찍을 것이고, 얘도 어쨌건 b만큼 평이동 가면 또 양수 쪽 어딘가에 점을 찍게 되기 때문에 평이동된 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것이고. 됐지? 그렇다면 원래 조건 왼쪽 구간에서 fx를 그릴 때 x축하고 마이너스 3에서만 만나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오른쪽 구간을 그려서 x축하고 6에서만 만나란 말은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걸 버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주제의 모든 풀이가 다 끝났고, 자, 이제 답을 낼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뭐라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fx가 정해졌어, 그지? 사실은 fx가 매우 쉬웠어요. x 더하기 3이라는 놈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b는 그대로 9가 되어 있고요. gx식에 이게 있고 연속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3 곱하기 f0 하고 a 곱하기 f 괄호에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곧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했더니 0을 집어넣는 순간 3의 제곱 9, 3, 27하고 a 곱하기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순간 6의 제곱 36이기 때문에 a의 값이 4분의 3으로 확정됐고, 질문이 G4인가요? 를 물었는데 G4는 요 양수 쪽 구간에 4를 넣은 거니까 4에서 a를 빼셔. f 괄호 속에 4 빼기 b를 계산해. 그래서 a를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지금 4분의 a x 4 더하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잘못 지우면서 x 플러스 a입니다. 네, 4에다가 4분의 3을 더해서 4서 16 더하기 3 해서 19가 됐고요. 곱하기. 여러분 지금 b가 지금 뭘 맞다고? 9였으니까 제곱하면 빼기 5, 빼기 5를 넣었더니 2의 제곱 4. 약분하고 정리해서 최종 정답 19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크게 정리해드리면 3개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번의 포인트. 네, 평행이동이라는 생각을 어쨌든 사전에 해두는 게 좋다. 두 번째 포인트. 그 뿐이라는 말을 보고 하나의 결론이 아니고 두 개의 결론이라는 것. 되시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6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 그 나머지 모든 경우는 존재해. 그래,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로 나눠 풀어. 됐죠? 마지막 포인트는 뭐라고? 스텝 2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요약 정리 후에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2번 문제는 우리나라 수능 역사상 기념비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22번에 미분 또는 적분을 기대합니다. 그죠? 정상적이어 보이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성도 아니야. 그냥 극한의 존재 조건만 물어요. 함수의 극한으로 이 시험지에 최고난도 문제를 만들었다니. 어쨌건 출제자들의 창의성에 어쨌든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인드여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쨌든 22번 자리는 이 시험, 수학시험 입장에서는 최고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 명분을 논하기로 한다면 미분 또는 적분의 어려운 문제가 딱 들어와야 뭔가 균형 있는 시험인 것처럼 보이는데, 출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균형 있게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라는 것.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뭔가 교과 지식적 측면에서는 아주 대단한 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 앞에 갈림길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 조사 하나, 어미 하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 주시고
읽어 나갈 때 그냥 대충 가지 마실 것. 이런 교훈과 함께 네, 공통문항 네, 모든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선택과학 문항도 곧 해설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